수박 중독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름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가 도는 계절이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이 여름엔 수박이 제일 맛있지.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박이 나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아버지의 냉장고엔 항상 수박이 있었습니다. 반 통짜리 수박을 사오셔서 직접 반듯하게 자르고 통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셨죠. 그리고는 매 끼니를 끝낸 후, 아니, 어떤 날은 아예 밥 대신 수박을 꺼내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여름 하루 일과. 아버지의 여름 일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일찍 눈을 뜨시고는 잠깐 동네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씻고 아침 식탁에 앉으시면 밥은 몇 숟갈 뜨지 않으시고 곧장 수박을 꺼내십니다. 속이 답답해서 시원한 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찬은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수박을 연거푸 몇 조각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뭔가 수박을 먹어야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술이 약간 파랗고 눈아래가 퀭해 있었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래. 수박 좀 먹으면 괜찮아져. 그 말을 듣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통 안에 이미 반 이상 먹은 수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박을 드신 거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많이 안 먹어. 그냥 조금씩. 배 안 고파서 밥 대신 먹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밥 대신 수박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박은 과일이지 식사가 아닌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그것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수박 중독의 징후.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는 자주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가슴이 쓰리다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고 잠도 설친다 하셨죠. 식사는 점점 더 거르시고 수박만 드시는 횟수는 늘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수박 없으면 잠이 안 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그저 과일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의존, 아니 중독에 가까운 상태일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수박 중독 그리고 이번 7월 중순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웠고 저는 오후 일정이 일찍 끝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안은 너무 조용했고 선풍기만 혼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절반쯤 먹다 만 수박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접시엔 조각 껍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옆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처음엔 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숨소리는 있었지만 의식이 몽롱했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죠.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혈압을 재고 혈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고 전해질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혹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순간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박만 드셨어요.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런 패턴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분은 많은데 이뇨작용도 강하고 혈당도 급변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수박을 드시던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기력해지는 몸을 놓쳤던 기억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수박이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쓰러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단지 여름이 좋아 수박을 드셨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결국 병원 침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수박이 나쁜 걸 수도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수박 중독이라는 병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수박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 응급실 간호사의 질문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어르신들 꽤 많아요. 그냥 수박만 드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수박은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박을 건강한 여름 과일로 기억합니다. 수분이 많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어릴 적부터 수박은 가족 식탁의 중심에 있었고 모두가 웃으며 함께 먹던 행복한 기억이 깃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병실에 모셔둔 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박 부작용, 수박 탈수, 수박 위장, 수박 중독, 중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블로그, 카페, 심지어 논문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수박 과다 섭취로 인한 복부 팽만 사례, 당뇨 전 단계 환자의 저혈당 쇼크, 수박 과잉 섭취가 유발하는 전해질 불균형, 고령자의 수박 의존, 습관 건강 붕괴 루트. 그때 처음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박 중독이셨다. 의사의 한마디. 다음 날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은 건강식으로 생각하고들 드시죠.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건 다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수박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요? 3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수박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힘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킵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까지 같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원래 수분 보유 능력이 낮아요. 결국 탈수로 이어지죠. 아버지가 소변을 자주 보시던 이유, 밤마다 뒤척이시던 이유, 늘 입이 마르다고 하시던 이유,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매우 높습니다. 달콤하죠. 그런데 그 단맛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혈당 지수 GI가 72. 당뇨 전 단계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급격한 혈당 저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슐린 반응 과다 저혈당 쇼크로 이어지기도 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땀을 흘리시던 날, 식사 후 바로 졸리다고 하셨던 이유, 가끔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던 이유, 그게 다 수박 때문이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박은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찬 성질,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 특히 위산분비 줄어든 노인들에게는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을 쉽게 유발합니다. 수박이 배탈 유발 1위 과일이라는 통계도 있죠. 아버지의 더부룩함, 복통, 설사, 그 모든 것이 시원한 과일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됐던 것, 나는 몰랐습니다. 그저 과일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매일 드신다며 말릴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습관이었고 의존이었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끈 중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여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70대 할머니 수박으로 식사 대체하다가 장염 탈수로 입원, 68세 할아버지 수박 섭취 후 저혈당 쇼크로 의식소실, 75세 여성 수박 알레르기 증상 발현 혀, 붓고 응급실 입원, 혼자 사는 노인들 식사 대신 과일로 버티다가 영양실조.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냥 수박이었는데요. 맛있고 시원해서요. 밥맛 없어서 수박이라도 먹으려고. 수박, 당신도 중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수박을 드십니까? 밥 대신 먹은 적은 없으십니까? 수박이 없으면 입맛이 없고 불안하거나 허전한 기분이 드시진 않나요? 이건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그게 곧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건 단순한 여름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괜찮다고 믿어버린 습관이었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만든 방심이었습니다.
수박 중독 말은 웃길지 몰라도 그 끝은 절대 웃을 수 없습니다. 수박의 냉정한 5가지 진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나는 수박이라는 음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토록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수박이 몸에 좋다는 믿음 대신 수박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가지 냉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1. 수박은 찬 성질이다. 위장을 얼린다. 수박은 한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적으로도 냉성식품입니다. 냉장 수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찬 기운을 가진 식품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여름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나도 그냥 더위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위의 연동운동을 늦추고 점막을 위축시키며 의산분비가 약한 노인에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공복 수박은 최악입니다. 아침 공복에 수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 점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수분과 당 성분이 들어가면 바로 복부 팽만과 위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침 공복에 수박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침 공복에 수박 반통을 드셨다 했습니다. 진실 2. 수박은 이뇨 폭탄이다. 수분을 빼앗긴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분을 몸에서 빼앗아가는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 작용을 촉진시켜 과도한 배뇨를 유도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곧 탈수로 이어집니다. 더위, 땀, 그리고 수박.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몸속 전해질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자주 소변을 보셨고 손발이 차고 몸이 무기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수박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름철 수박 중독은 종종 탈수 증후군과 함께 옵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까지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진실 3. 수박은 혈당 폭탄이다. 숨겨진 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박을 당이 적은 과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72. 당근보다도 높고 포도보다도 빠릅니다. 즉,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내 급락하면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수박 섭취 급격한 인슐린 분비 기력 저하. 이 패턴은 50대 이상 분들에게 어지럼증, 식은땀, 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는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전당뇨 상태였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수박은 독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 혹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 4. 수박은 식중독 사각지대다. 세균 번식의 천국. 수박의 단면은 수분 당분 조직 손상이 겹치는 세균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입니다. 특히 썰어놓은 수박을 냉장 보관하면 표면 세균이 내면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수박을 과도로 자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다는 점입니다. 수박의 겉은 흙과 균이 많습니다. 도마, 칼이 오염된 채로 안쪽까지 절단되면 냉장 보관하더라도 박테리아 번식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수박을 미리 잘라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썰어놓고 하루 종일 조금씩 꺼내 먹으셨죠. 그리고 입원 전 며칠간 복통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그게 식중독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입원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 5. 수박은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 영양 붕괴. 아버지는 어느 순간 입맛이 없어. 수박이나 먹을래?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에 2끼는 수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수박은 단백질도 없고 지방도 없고 필수 아미노산도 없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조차 적습니다. 즉, 단순 당 수분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단은 노인에게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과일로 대체하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되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몸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밥을 안 드셨는지, 왜 기운이 없었는지, 왜 밤마다 뒤척이셨는지, 왜 갑자기 쓰러지셨는지. 모든 이유는 그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는 회복 중이셨고 우리는 그 여름을 조심스럽게 지나보냈습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모든 게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진열된 수박을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수박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박을 한 통 집으셨고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먹을게. 그 말 너무 익숙했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엔 그 여름처럼 다시 통에 담긴 수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수박을 매일 드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후 한 조각이라는 말은 어느새 간식 한 조각, 밤참 한 조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수박을 먹고 난 날은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는 걸, 또 밤에 자주 깨신다는 것도,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밥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으신다는 것까지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나는 조심스레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자 할머니 73세 수박으로 점심을 대신한댔까.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은자 할머니는 홀로 지내며 더운 여름 점심을 대신해 수박을 즐기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이던 것이 어느새 반 통, 한 통. 몸이 붓고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식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수박을 먹은 것뿐인데.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정혜수 어르신 68세 탈수로 쓰러진 여름 오후, 전북 익산의 정혜수 어르신은 날이 더워질수록 수박을 찾으셨습니다. 물보다 수박이 더 좋다고 하셨고 밥보다 수박이 속이 편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의 어느 오후 산책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진단 결과는 저혈압과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조선이 할머니 76세 수박 알레르기, 몰랐던 위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조선이 할머니는 입술이 붓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약 부작용으로 생각했지만 원인은 수박에 있었습니다. 수박은 알레르기 유발식품군 중 하나로 특히 복숭아 키위 참외 알레르기와 연결된 교차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평생 먹던 수박이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어요. 반복되는 공통점. 그들은 모두 조금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원해서 속이 편해서 먹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대가는 입원, 탈진, 통증, 그리고 후회였습니다. 나는 그 사례들을 읽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수박을 자르시던 손, 냉장고 문을 여시는 뒷모습, 그리고 병실에서 잠들어 계시던 그날. 우리는 수박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렸고 그 방심이 병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가 그럴 리가. 남들도 다 먹는 건데. 그렇게 자신하던 분들이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다시 찾아온 여름. 나는 다시 냉장고 안 수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누구도 수박 한 조각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박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과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조용히 되고 의존이 되고 그리고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작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2번 수박으로 아팠습니다. 3번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는 단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수박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 당신은 아닐까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수박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혹은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냉장고를 열고 그 익숙한 붉은 과육을 꺼내들 계획이신가요? 잠시 멈춰주세요.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저 고개로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 이상 예라면 당신은 지금 수박을 끊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수박을 꼭 먹는다. 수박 없으면 식욕이 떨어진다. 식사 대신 수박을 먹은 적이 있다. 냉장고에 늘 수박이 있다. 공복에도 수박을 먹는다. 수박 먹은 뒤 복부 팽만, 설사 등을 경험한 적 있다.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는데 수박을 자주 먹는다.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수박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거나 초조해진다. 가족이 수박 좀 줄이라는 말을 한 적 있다. 3개 이상 체크되셨다면 지금 당장 수박 섭취 습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깟 과일 하나 먹는 게 뭐 어때서? 수박이 무슨 담배도 아니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끊기 힘든 습관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 아닐까요? 단순한 음식이 습관이 되고 의존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고리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수박이 남긴 흔적들. 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말없이 수박을 바라보십니다. 나는 그 시선을 볼 때마다 마치 한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중독자의 시선입니다. 다시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나도 늘 조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수박은 무엇입니까? 달콤한 여름의 선물입니까? 시원한 갈증 해소제입니까? 식사 대용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당신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느린 독입니까? 바꿔야 할 5가지 습관. 아침 공복에 수박 먹지 않기. 수박은 반드시 식사 후 하루 최대 2조각이야. 냉장 수박은 10분 상온 노출 후 섭취. 수박을 간식이 아닌 식사 대체로 사용하지 않기. 수박 없는 하루를 연습해보기.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병원 침대에서의 하루보다 쉬운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건강 상태를 대신 느껴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이 영상에서 한 장면이라도 떠올렸다면 당신은 이미 경고의 신호를 느끼신 겁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수박은 누구에게나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더더욱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수박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